자, K리그 경기 이제 포항 대 수원FC. 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용병 미드필더인 이제 오베란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의심 사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전북 상대로 2대 0으로 이제 앞서던 걸 이제 후반에 내리 3골을 좀 실점하면서 3대2 대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기에서 뭐 포항의 좀 수비가 이제 흔들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전북의 위닝 멘탈리티가 좀 뛰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직전 그리고 전북전에서는 이제 포항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아쉬웠던 좀 결과라고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3연패를 좀 거두며 하락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광주 상대로 이제 홈에서 역전승을 좀 거두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달 만에 좀 승리를 거둔 그렇죠 수원FC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두 팀의 점유율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자, 그래도 지금 주원장역이나 안 그러면은 뭐 경기 운영 능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FC보다는 포항이 더 좋다 보니 그런 이제 이점을 좀 바탕으로 포항이 경기를 좀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투, 뭐 컵백 등 다양한 공격 팩터를 좀 통해 그래도 포항이 좀 수원FC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래도 뭐 포항이 좀 홈에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포항의 좀 빌드업을 좀 최대한 좀 차단하면서 이제 볼 탈취에 좀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좀 빠른 역습 좀 통해서 이제 골을 좀 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슈팅을 좀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좀 더 이제 공격의 좀 효율성에다가 더 이제 포커스를 둘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포항이 이제 직전 뭐 전북전에서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북전에서 경기 내용이 좀 나름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기성용 선수가 좀 합류하면서 더더욱 좀 전력도 좀 강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뭐 기대치도 이제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수원FC가 대구와 더불어 이제 뭐 리그에서 아직까지 원정에서 지금 승이 없을 만큼 지금 원정에서는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수원FC의 원정 약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포항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포항이 좀 용병 쪽에서의 이제 결장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크긴 하지만 그 점을 좀 이제 염두해도 솔직히 뭐 지금 원정 수원FC 사이드를 좀 볼만한 구간은 크게 없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포항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포항 승점 보는 경기, 어드만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 승의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대 이제 김천. 자, 일단은 양팀 다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수원FC 상대로 역전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경기에서는 후반 막판에 광주의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좀 떨어지면서 2골을 실점했고, 이로 인해 이제 수원FC한테 역전을 허용하며 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흐름이 좀 끊긴 그런 좀 강주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대구 상대로 2대 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좀 뒤집으면서 이제 대역전승을 좀 거둬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점 차로 좀 지고 있을 때 내일이 좀 3골을 좀 넣으며 이제 3대2 좀 대역전승을 좀 거둔 그런 좀 김천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상대 팀인 광주와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든 채 이제 좀 이 경기를 좀 맞이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 및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점유율은 비교적 뭐 강주가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현재 뭐 강주가 김천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꽤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새로 들어온 좀 선수들이 좀 적응을 좀 잘해 나가며 이제 조직력이 좀 많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되려 이런 김천이 주도권 싸움에서 더 우위를 좀 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강주와 이제 김천 모두 좀 측면 위주의 좀 전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보다 더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양 팀이 두 번 맞붙었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광주가 김천 상대로 이제 1승 2무를 기록하면서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현상을 좀 봤을 때 이제 광주가 이제 김천보다 뭐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상반된 모먼트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소를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은 이번에는 김천 사이드로 김천이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거라고 더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김천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광주 상대로는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좀 김천인데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리벤지에도 좀 성공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는 김천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김천 프랜스, 네. 어느 말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양대 대구. 자, 일단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용병국민 마테우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테우스의 이제 약간 그런 좀 결장은 안양한테서는 꽤 타격이 크다. 이 점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안양 같은 경우는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제주 상대로 경기 내용에서 많이 밀리며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기 이후에도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현재 좀 안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대구 역시 2달 넘게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김천 상대로는 2점 앞서던 걸 좀 뒤집히면서 대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대구가 이제 긴 무승행진을 좀 끊을 수 있었던 그런 조금 경기였는데, 그런 좀 기회를 좀 날리고만 그런 좀 대구고,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좀 침체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안양이 초반부터 라인을 좀 높게 형성하며 공격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징야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이나 침투 플레이를 좀 구사해 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제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요소가 있는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전에는 좀 대구의 공격 전개가 뭐 그리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근래 이제 세징야가 이제 복귀한 후부터는 공격이 좀 간결해지면서 많이 좀 날카로워졌고,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득점기에도 비교적 많이 좀 창출하면서 공격이 좀 많이 살아났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울산과 이제 김천 상대로도 연달아 지금 2골을 넣으며 좋은 득점력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대구가 리그에서 이제 원정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FA컵 경기에서는 안양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이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시즌 뭐 FA컵 경기 포함 이제 원정에서 좀 대구가 이제 안양 상대로 2번 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대구가 이제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안양 상대로는 원정에서 강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좀 경기력도 솔직히 뭐 안양보다는 대구가 더 낫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원정이라고 해도 대구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대구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때 봤을 때는 대구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경기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스 예선, 네, 챔피언스 리그 예선 2라운드 경기. 훈련 대 세르베트. 자, 이거는 이제 챔스 예선 이제 2라운드 이제 1차전 경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풀장 같은 경우에는 체코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젊은 선수들 이제 위주로 이제 영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측면 위주로 이제 보강을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윙어랑 좀 풀백진에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며 측면을 좀 잘 이제 좀 보강시킨 그런 좀 풀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이제 선수들을 좀 여러 떠나 보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자유계약이나 그런 임대를 좀 통해서 영입을 좀 했습니다. 자, 뭐 그래도 일단 뭐 고무적이라고 하면은 일단 세르베트가 그래도 자유계약이나 이제 임대를 좀 통해 이제 주전급 선수들을 이제 몇몇 좀 영입하면서 큰 전력 손실은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두 팀 다 이제 수비 전환이 좀 빠른 팀이다 보니까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다가 이제 공간을 좀 허용한다고 해도 빠르게 좀 커브를 하면서 잘 좀 대처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뭐 풀제는 좀 측면 전개 위주로, 그리고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른 역습이나 안 그러면은 이제 코너킥 같은 좀 세트 피스를 좀 통해서 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풀젠이 공수 밸런스가 더 좋으면서 이제 홈 강세를 이제 보이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르비트가 뭐 비록 뭐 친선 경기긴 하지만 최근에 뭐 원정 좀 3연승을 좀 거둘 정도로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제 뭐 풀젠에 비해 뭐 전력 면에서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좀 밀린다고 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지금 뭐 배당 대비 이거를 뭐 풀젠 좀 정배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물론 이제 풀젠이 좀 더 뭐 유리한 경기는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배당 대비 뭐 풀젠 좀 정배 사이드 가져가기는 그리 좀 메리트는 없는 경기지 않나 싶어요.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세르베트가 이제 홈 풀젠 상대로 이길 거란 기대는 크게 안 들고, 그렇다고 뭐 풀젠이 지금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승패보다는 이 경기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단판전이 아닌 이제 1, 2차전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르베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좀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최소한의 약간 좀 점수차로 만약에 좀 지더라도 뭐 이제 좀 최소한의 좀 점수차로 좀 지는 게 가장 지금 뭐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기가 뭐 풀젠이 좀 선취골을 넣는다고 해도 세르베트가 뭐 무리하게 좀 라인을 좀 올리기보다는 되려 더 이제 좀 수비적으로 좀 나서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실점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플레이하지 않을까도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요소들을 고렸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뭐 풀젠 뭐 햄무나 그런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햄무 알무 쪽 보거나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풀젠 햄무 알무 2.5준 언더. 네,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세르베트가 이제 선취 실점을 한다고 해도 이제 뭐 더 공격적이보다는 좀 더 이제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해서 좀 최소한의 좀 실점을 약간 좀 최소한의 좀 실점을 좀 하는 방향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그런 약간 방향까지 고려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레인저스 대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자, 일단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에서 뛰었던 이제 제이디 가사마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좀 측면 보강을 좀 잘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적절한 좀 영입이나 이제 떠나보낼 선수들을 좀 잘 좀 떠나보내면서 현재 좀 스쿼드를 좀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번 시즌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적 시장 행보가 괜찮은 그런 좀 레인저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폴리 출신 키퍼인 이제 알반 라포, 그리고 이제 낭트에서 뛰던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치리베아 등을 좀 영입하면서 지금 알찬 이적 시장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시즌 꽤 많은 좀 영입을 좀 성사하면서 어느 정도 좀 선수단 변화가 커진 그런 좀 파나티나이코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두 팀의 그런 좀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초반부터 레인저스가 강한 압박을 좀 통해 파나티나이코스의 그런 좀 후방 빌드업을 어느 정도 이제 잘 좀 억제할 것으로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레인저스가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며 더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좀 큰 팀으로 이제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지금 지는 경기가 좀 많은 만큼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 편차가 큰 좀 파나티나이코스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파나티나이코스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원정에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거란 기대는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파나티나이코스가 그래도 많은 영입을 좀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레인저스에 비해 이제 전력이 좀 열세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공수 밸런스도 원정에서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파나티나이코스가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좀 내기는 좀 버거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파나티나이코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최대한 좀 레인저스의 그 좀 공세를 좀 잘 좀 버티면서 이제 2차전 이제 홈으로 이제 가서 경기를 좀 치르는 게 가장 좀 베스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레인저스가 그래도 이제 1차전에서 좀 좋은 결과 좀 만들어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차전은 그래도 레인저스가 홈에서 그래도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 레인저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것도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인저스 승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1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이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